보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본능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용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행복해지려면 내 본능도 알고 상대의 본능도 알고 그래야 어떻게 이 본능들이 작동하는지를 알고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남녀 간의 어떤 본능부터 여러 가지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 본능 중에서도 가장 야한 이야기, 야한 이야기. 바람 피는 이야기. 바람. 예, 아 이게 야한 이야기인 건가요?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슴 아프기도 하죠. 수위 조절을 부탁드리며. 네, 최근에 이제 뉴스에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이 이제 김부선 씨, 강용석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렇죠. 이 세 분을 엮을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불륜, 바람 그러네요. 이런 거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어떻게 또 그분들이 함께 함께 하시는지. 그러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방 열사에서 불륜 열사로 다시 이제 그 이미지가 네. 바뀌시고, 그 또 강용석 씨는 또 본인도 김부선 사실 씨 연루되어 있는 사건도 있었었고. 그걸로 지금 이제 구속이 됐죠. 그렇죠. 구속이 서류 위조로 이제 구속이 됐고, 본인도 그 도도맘이라는 분과 이제 그런 바람을 펴가지고 그쪽 가정도 깨지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서류 위조해가지고 구속까지 당하고, 네. 김부선 씨는 졸지에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이제 참 진짜 이런 경우를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래서 아주 그 세인들이 이 사건을 갖다 아주 재미있는 관점으로 그러게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거를 관점보다는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들의 행동의 이유 이런 걸 좀 밝힐 수가 있는 건가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강용석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이제 막 바람을 피는 사람인 반면에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한 가정을 지키고 그럼요. 성실하게 네. 절대 외도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제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람을 막 피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인성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성이 어디서 나온 거냐를 얘기해 보고자 하는 거죠. 네. 그 인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죠. 또 바람을 안 피고 한 가정에 충실하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뭐 인성이 훌륭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평가가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고 또 사회를 유지하고 그런 평가가 맞는데, 본능이라는 관점, 진화 심리학이라는 관점, 인간이 어떻게 발생해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기저를 좀 살펴봤을 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들의 혈액과 뇌 속을 봤더니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네. 이 호르몬 들어본 양이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람을 피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네. 바람을 안 피게 하는 일부 일처제 호르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호르몬 양이 부족하면은 아주 바람기가 굉장히 높고, 이 호르몬 양이 많으면 바람을 안 피고 한 가정에 충실하는 그런 경향이 밝혀져 있어요. 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무슨 바소프레신 주사 같은 거를 하나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아침마다 하나씩 먹이면. 그래서 강용석 씨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바소프레신 주사를 한번 빵 놓으면은 네. 이런 또 가정을 지키지 않을까. 또 젊은 청춘이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뭐 멋진 이벤트를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고 와서 뭐 바소프레신 주사를 맞는 그런 주사가 있으면 그죠? 여기서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한데요. 있습니다. 가능성이. 진짜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쥐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네. 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번역돼서 나오는 이런 뇌과학 책이나 진화 심리학 책에는 빠짐없이 이 사례가 기록돼 있어요. 네. 그 미국에 사는 들쥐가 있고 미국에 사는 산쥐가 있는데, 네. 이 산쥐는 바람둥이쥐예요. 한번 자유롭네요. 한번 짝짓기를 하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음. 그래서 암컷이 이제 한 배에 새끼를 이제 여러 마리 낳는데 그 새끼들의 수컷 유전자가 다 틀려요.
여러 명과 하는 거죠. 어. 이 포유류들은 대부분 이제 한 번에 수정하지 않고요. 여러 수컷의 이제 정액을 보관하는 따로 자궁내 그런 기관이 따로 있어요. 네. 인간도 그런 흔적 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있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수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배에 여러 마리 새끼를 하는데 수컷 Y 유전자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수컷과 짝짓기를 한 거죠. 네. 근데 미국에 사는 그 들쥐의 경우에는 이 한 번 짝짓기를 하면 또 바꾸질 않아요. 암컷 쥐하고만 계속 네, 이제 네, 계속 평생을 함께하는. 예, 쥐는 이제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평생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실험실에서. 네. 그 이제 바소프레신 수치를 봤더니 역시나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산쥐는 바소프레신 수치가 낮아요. 굉장히. 별로 없고. 예. 그리고 들쥐는 바소프레신 수치가 높아요. 음.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먼저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들쥐한테 뇌 속의 바소프레신 수치를 차단하는 네. 그런 주사를 놨더니 막 난교를 하는 거예요. 얘도 산치처럼 개판으로 살고 이제 어렵게 개발을 해서 이제 바소프레신 수치를 높여주는 주사를 개발했습니다. 드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지난번에 말씀드린 옥시토신 호르몬처럼 옥시토신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이 네. 바소프레신은 유전자 조작을 좀 해야 돼요. 유전자 조작 주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 실험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요원한 상태긴 하지만 네. 쥐 실험엔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쥐 속의 바소프레신, 쥐의 뇌 속의 바소프레신 수치를 높였더니 산쥐한테. 네. 일부 일처제주로 바뀐 거예요. 네. 갑자기 바람을 안 피고. 네, 그래서 인간도 이제 그런 주사가 개발된다면, 네, 그래서 여보, 오늘 조금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과연 있는 거냐? 그러네요. 이게 다 호르몬에 의해서 관장되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요.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뭐 특히 사랑 같은 게 진짜 어떤 나의 의지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로 바람 안 피는 사람은 나는 정말 나의 최대 인생의 가치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키우고 이런 단란한 가정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어. 라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그 거죠. 사람은 뒤에 바소프레신치가 높아서 전두엽은 그렇게 스토리텔링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은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나는 여기에 삶의 가치가 있어라고 해서 뭐 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페니레티라민이 사랑의 호르몬인 것처럼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는 어떤 동물은 바소프레신 수치가 낮아서 막 이 바람을 막 피거나 아니면 난교를 하고 또 어떤 동물은 바소프레신 수치가 높아서 왜 일부 일처제를 하는가 라는 그 한번 기원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보면요 이 진화 심리학에서 이 번식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번식 네. 전략이 네. R 전략이 있고 K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R 전략, K 전략. 예,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쉽게 표현을 합니다. 이 R 전략은 알 까고 도망가자. 실제로 영어의 R인데 바소포레신 수치가 낮은 경우에 R 전략이겠네요.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네. 예, K 전략은 조금만 나서 잘 키우자. 이래서 K라고 제가 이제 별명을 제가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은 알 까고 도망가자 가는 전략을 하는 동물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알 전략입니다. 굴, 물고기, 깨구리. 이건 뭐냐면은 알은 엄청나게 많이 낳고 이슬 많이 낳지만 부모의 도움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낳고 가는 거죠. 낳고 도망가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0.1%만 살아남아도 번식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동물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고릴라, 침팬지, 인간, 코끼리, 또 고래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은 작게는 뭐 2, 3년에 한 마리, 또는 고래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마리, 또 코끼리 같은 경우는 13년에 한 마리. 코끼리는 한 13년, 14년이 지나야 짝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부모가 키워요. 굉장히 오래 키우죠. 대신에 조금 나는 대신에 부모가 이제 굉장히 그 케어를 많이 하죠. 오랜 기간 동안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식에 대해서 그걸 K 전략이라 그러고
R을 많이 넣고 그 중에 뭐 1% 0.1% 살아남는 거는 이제 R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 제가 R과 K는 원래 그 단어가 있나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수학 공식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제 제가 쉽게 그렇게 이제 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네. 책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안 써 있는 건데 그럼 왜 R 전략과 K 전략을 쓰느냐? R 전략을 쓰는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삽니다. 또 수명이 짧아요. 또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잘 잡혀 먹거나 병에 걸려서 금방 죽거나 수명이 짧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세를 키울 만한 여건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유전자를 남기려면 네, 어떻게든 많이 뿌려놔야. 그 중에 어. 0.1%나 살아남아도 이제 번식에 성공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진화심리에서 R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K 전략적 동물들 보면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이제 등치가 크거나 먹이 사슬에 위에 있거나 좀 고등적으로 발달이 되어 그렇죠. 있거나. 수명이 길거나 네. 아주 대표적인 게 인간이죠. 아주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고 네. 등치도 크고 이러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런 동물들은 조금 낳고 잘 키우는 전략을 씁니다. 이걸 K 전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인간 세상으로 딱 좁혀서 보면은 인간도 R 전략을 쓰는 인간이 있고 K 전략을 쓰는 인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나눠 보자면. 그렇죠. 그 네. 안에서도. 예. 그 왜 그러냐? R 전략을 쓰는 인간 종들을 보면은 되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종들이 많습니다. 바람기가 많은 사람은 이 조상의 누군가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가정을 지킬 수 없었던 네, 씨 뿌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R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바소프레스가 낮았던 그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그런 환경에 적응한 번식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인간의 그 전두엽은 이제 그걸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네. 역시 그래도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좀 슬프기도 하지만 또 그런 점으로 또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봐야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고치거나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할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진화심리학은 DNA를 예, 번식하는데. 예, 후세에 퍼뜨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그게 이제 기저에 있었다. 이런 걸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왜 바람을 피우나 했더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겼던 그런 호르몬적인 영향이었다라는 이야기였고 진짜 이런 주사나 약이 나올 수 있는 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있을 수도 쥐실험이 있습니다. 성공했다 하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더 경악하게 느끼는 게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최근에 많은 뇌과학 실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허상이다 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변연계라고 그러죠. 이 전두엽 안에 있는 변연계에서 번식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게 번식을 위해서 최선이다. 너는 가정을 지키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을 지키면은 이제 전두엽은 그걸 합리화만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만.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뇌과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능일 수 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본능이다 결정해놓고 자유의지는 그거를 자기의 결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본능에 지금 따르고 계신 것인지 자유의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냉정한 판단을 스스로 해볼 해볼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 본격 심리 탐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본능 심리 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